이번 아시안컵은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64년 만에 왕좌 탈환 시도뿐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대표팀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의 한 차원 수준 높은 구라파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가득한 선수단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북미 월드컵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각국 축구 대표팀과 명문 클럽들이 주목한 한국의 저력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아시안컵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분노하고 있는 또 다른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심판들의 오심 문제인데요. 물론 승패 경쟁이 특히 치열한 국제대회이니만큼 아무래도 판정 시비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아시안컵에는 유난히 오심 판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아축구연맹이 피파와 함께 벌써부터 최근 한국과 바레인전을 맡은 중국 심판의 판정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강 건너 불구경인 일본은 분위기 못 읽고 중국 심판이 정당했는데 한국 팬들이 오버하고 있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써부터 카타르 아시안컵 현장에서의 중국 심판들의 오심 문제와 함께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죄 과정과 함께 웃기는 일본 사람들의 반응도 함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웃기는 짜장입니다. 사람은 자기들이 행동하는 대로 남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의뢰 생각하곤 합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재택근무를 하면 집에서 놀던 사람들이 꼭 직원들 재택근무하면 남들도 다 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심판의 매수에 승부 조작을 짜장 먹듯 하니 우리도 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벌써부터 중국은 자신들의 다음 경기에 주심을 맡게 된 한국인 심판이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중국 선수들에게 편파적인 판정을 내릴 것이라며 대상 없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제발 저린다고 해야 할까요? 중국 심판이 한 경기에서 무려 5명에게 경고를 주면서도 바레인 선수들은 그 많은 살인 태클을 날려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외면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인 심판이 복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중국 소훈은 한국과 바레인의 1차전 리뷰 기사를 이례적으로 길게 풀어냅니다. 이날 경기를 관장한 중국인 심판 마닝의 활약상을 집중 조명한 건데요. 마닝 주심은 한국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김민재, 박용우, 이기재, 조규성 등 선발 출전한 필드 플레이어 10명 중 절반인 5명에게 경고를 내밀었죠. 바레인 선수 2명에게도 옐로우 카드를 빼들어 총 7명이 경고를 받았죠. 이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역사상 모든 아시안컵 경기에서 단일 경기 최다 경고에 해당할 정도고요. 기자는 전반 30분 동안 바레인 선수들을 상대로 거친 행보를 보였던 한국 선수들은 마닝 주심으로부터 연속 3번의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 마닝 주심은 하프타임 이후 아시아 슈퍼스타 손흥민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며 아시아 심판계에서의 높은 위상을 입증했다라는 황당한 해석을 적기도 했죠. 이어 추가 시간 4분은 토트넘 스타 손흥민이 다이빙 조짐을 보이는 것을 보고 옐로우 카드를 꺼냈다. 중국 슈퍼리그의 황금 휘슬인 마닝 주심이 아시아 대회에서 한국팀에 도전했다. 손흥민이 구차에게 2차례나 찾아와 애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고요. 이어 갑자기 마닝 주심의 용비어 첨가가 시작됩니다. 마닝 주심은 중국 슈퍼리그 팬들에게 카드 마스터로 불린다. 그가 카드를 자주 사용하고 이런 점을 비판하는 흐름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사심없는 카드 마스터 기질이 한국과 바레인 경기 한 경기에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쳤으면 그냥 억지로라도 이해해줄 수 있었을 평가가 정말 산으로 갑니다. 갑자기 한국인들을 자기들처럼 옹졸한 복수의 민족으로 상정하고 욕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자는 오히려 팬들을 걱정하는 것은 중국 대표의 다음 경기인 레바논전 경기 심판이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한국인 심판이 마닝 심판처럼 카드를 사용한다면 중국 선수가 퇴장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은 팬들은 마닝 심판이 한국 축구를 모욕했다는 사실로 인해 한국 심판이 중국에게 보복을 가할 것이라 걱정한다. 전 중국인에게 존경받는 순지아이 해설위원 역시 한국 바레인전을 중계하면서 이런 우려에 대해 그럼에도 우리는 스포츠 윤리를 어길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다라며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심판진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기들만 맞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출신 심판들이 포진한 경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마닝 주심을 필두로 주페이, 장챙, 푸밍 등이 부심과 비디오 심판을 맡았는데요. 다음으로 일본이 왜 중국 편을 들면서 주심 판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지 이해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대기심과 예비심은 일본 국적의 유스케 아라키, 다쿠미 다카기가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상하리만큼 중국과 일본으로 가득 찬 경기는 이렇게 경고 파티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어불성설로 나오자 손흥민도 이례적으로 심판 판정에 대해 작심 발언합니다. 손흥민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중요한 승리다. 예상대로 어려운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개인 능력으로 어려움을 헤쳐서 뿌듯하다. 이겼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다음 경기로 나아가야 한다. 첫 출발이 좋은 만큼 탄력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에 이어서 나는 쓰잘데기 없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뛰어가다 부딪히려고 해서 피하려다가 넘어진 거다. 경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 선수들도 원하지 않는 것이 10명으로 뛰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컨트롤하도록 다음 경기 잘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죠. 평소 손흥민답지 않은 강한 발언이었는데요. 이날 뭔가 잘 풀리지 않았던 손흥민이긴 하지만 분명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 상대 진영으로 달려들어가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이른바 헐리우드 액션이라면서 옐로우 카드를 줬죠. 클린스만 감독 역시 공식적으로 항의합니다. 경기 양상이 달랐다. 중국인 주심이 옐로우 카드를 초반부터 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후반전에 심하지 않은 작은 경합에서도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후반에 이기재와 김민재를 교체했다.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른 시간부터 카드를 주면서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경기들을 준비하겠다라고요. 하지만 일본 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늘 거친 플레이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경고를 불러오는 스타일의 플레이는 결국 아시아 축구 수준을 낮출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던 글들은 대부분 심판의 판정에 찬성하고 한국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를 지적하는 의견이었죠. 특히 많은 공감을 받았던 글은 중국인 심판이 경고 카드를 준 것은 대부분 정당한 판정이었다. 결국 한국에게 너무 엄격한 판정이 아니었다. 처음 몇 장의 경고 카드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후에 경기가 더 거칠어질 수도 있다. 심판이 경기를 통제하기 위한 한 행동이다. 한국 선수들은 원칙과 존중을 배워야 한다. 계속 경기를 보았지만 불가피한 판정이었다. 오히려 바레인 선수들이 깨끗한 경기를 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심판이 손흥민의 시뮬레이션 동작에 대해 경고를 줬을 때 호감이었다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국제기구의 시선은 다른가 봅니다. 피파가 관장하고 AFC가 더욱 적극적이고 심각하게 조사 및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나온 건데요. 아시안컵 단일 경기 역사상 가장 많은 옐로우 카드가 나왔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연출된 것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한국 바레인전은 전 세계에 관심이 쏟아지는 핫 이슈가 된 겁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공정한 보도를 자랑하는 영국 BBC에서 유난히 많은 관심을 아시안컵 오심에 쏟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영국에서도 경기를 보는 재미 자체를 방해한다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수준의 경고를 지양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일 것인데요. BBC는 결정이 나기가 무섭게 조사 현황에 대해 전합니다. 한국 바레인 경기 주심은 지나치게 많은 경고로 경기 흐름을 깨고 선수들 사이에 지나치게 심한 긴장 상태를 조성했다. 비판은 심각하게 이 상황을 지켜봤으며 징계 위반회가 바로 나서 징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라고요.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지만 그래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한국이 불합리한 판정을 당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발벗고 나서서 자정작용을 시도한다는 점이 말입니다. 이제 점점 달라질 겁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어느 강팀을 만나도 당당하게 한판 제대로 붙어볼 수 있는 깡이 있는 축구를 구사하게 됐습니다. 중국처럼 나도 했으니 너도 나한테 복수할 것이다 하는 식의 음해가 기본 사고방식인 국가들과 함께 경기에 뛰는 것 자체가 우리 선수들에 대한 위험인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편견과 음흉함이 가득한 심판들이 단죄받고 공정한 판정 아래 멋지게 행복축구하는 대표팀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